철원, 일천고지, 금악산 괴담. 난 육사단 땡땡연대 소속이었다. 육사단은 강원도 철원에 위치해 있는데 철원에는 금악산이 있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악산에는 정상 100m 전까지 100m마다 우수라는 표지판이 있다. 아무튼 행군을 할 때마다 툭하면 오르는 산이 바로 금악산이다. 그리고 금악산 정상에는 땡땡연대의 독립중대가 있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군생활 당시 그 독립중대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앞서 말했듯이 금악산 정상에는 독립중대가 있는데 겨울엔 날씨가 많이 추웠던 탓에 새벽에도 반드시 라디에이터를 가동해야 했다. 때문에 보일러병이 수시로 보일러실과 물탱크에 물이 얼진 않았는지 체크를 해야 했다. 부대가 해발 1000m 정상에 있다 보니 700m 지점과 300m 지점에 물탱크가 한 개씩 있었다. 새벽마다 간부 1명, 병사 3명, 총 4명이 같이 물탱크를 확인하러 갔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2명은 경계근무, 1명은 보일러병, 간부는 인솔이었던 것 같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4시서 점검을 하러 내려가서 700m 지점의 물탱크 밸브를 열어 물이 얼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데 피처럼 새빨간 녹물이 나왔다. 그 물로 샤워도 하고 화장실 물로도 쓰였기에 왜 빨간물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300m 지점에서 올라오는 건지 700m에서 올라오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300m 지점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 일병 하나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르고 말았다. 간부는 일병에게 무전기를 쥐어주고 먼저 부대로 복귀하라고 했다. 그리고 남은 셋이서 300m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먼저 올라간 일병에게 아무리 무전을 해도 대답이 없었다. 당황한 간부는 화가 나서 무전을 반복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상병과 이병에게 무전기를 넘기고 300m 지점으로 보낸 뒤 서둘러 부대로 복귀했다. 내려오던 길을 되돌아간 간부가 700m 지점 물탱크에 다다랐을 때 쓰러져 있는 일병을 발견했다. 일병은 넋이나간 표정으로 물탱크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간부는 괘씸하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해서 일병을 소리쳐 불렀다. 하지만 일병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다가간 간부는 일병의 멱살을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렸다. 일병은 그제서야 간부를 알아봤고 힘이 풀려 자리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정신을 차린 일병이 해준 이야기는 너무도 놀라웠다. 접지른 발목으로 겨우겨우 부대를 향해 걸어 올라가는데 물탱크를 지날 무렵 괴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녹색 등산복을 입은 어떤 아줌마가 물탱크 위에서 물탱크 안에다 토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너무 더럽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후레쉬로 얼굴을 비추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 아줌마가 고개를 돌려 일병을 쳐다봤는데 일병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줌마의 얼굴은 피범벅이었다. 그리고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너무 놀란 일병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아줌마를 가리키며 혼절한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간부는 일병의 상태가 좋지 않고 이야기가 너무 불길하기도 해서 내려간 두 병사에게 무전을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2명마저도 대답이 없었다. 계속된 무전에도 응답은 없었다. 패닉에 빠진 간부는 일병과 함께 300m 지점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일이 벌어져 있었다. 바닥엔 기절한 이병이 누워있었고 상병이 그 위에 기절해 있었다. 간부와 일병은 두 사람의 팔다리를 주물러 깨웠고 다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둘이서 300m 지점에 가서 물탱크를 확인하니 이상이 없었고 곧장 부대로 복귀하려 했는데 산 위쪽 등산로에 녹색 등산복을 입은 아줌마가 보였다고 한다. 보통 그 시간에 혼자 등산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기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도 별일 아니겠거니 하며 부대로 올라가려 했는데 아줌마의 모습에서 위화감이 느껴졌다고 한다. 보통 산길은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아줌마는 일자로 내려오고 있었다고 한다. 기괴한 그 모습에 놀란 상병은 이병에게 저 아줌마 뭐냐, 귀신 아니냐며 농담 반 진담 반 말을 건넸다. 이병은 자신 있는 말투로 귀신 같은 게 어딨습니까? 그런 건 기가 약한 사람에게나 보이는 겁니다. 만약 저게 귀신이면 제가 패버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순간
녹색 등산복의 아줌마가 갑자기 웃는 표정으로 순식간에 이병 쪽으로 다가와 해봐. 라고 했다. 둘은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걸 아줌마에게 집어던지고 산책로를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달리니 400m 지점 표지판이 보였다. 400m 시간을 정해두고 웃어라. 표지판을 지나쳐 계속 달렸는데 그런데 다시 눈앞에 400m 시간을 정해두고 웃어라 표지판이 나타났다. 아무리 뛰어 올라가도 계속 같은 표지판이 나왔다. 그러던 와중 이병이 계단에 구르고 말았고 기절하고 말았다. 상병은 이병을 마구 흔들어 깨웠는데 그때 상병의 귓가에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도와줄까? 상병은 그 상태로 바지에 오줌을 싸며 기절해버렸고 그 후 간부와 일병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깨운 것이었다. 네 사람은 허겁지겁 부대로 복귀했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상부에 보고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간부를 제외한 세 병사의 후유증이 너무 심했다. 근무를 거부하고 계속 공포에 떨자 결국 상부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모든 게 바뀌었다. 기존엔 4명이 활동복에 전투화를 신고 총기만 들고 점검을 나갔는데 그 뒤로는 8명이서 단독 군장을 하고 점검을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줌마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나와 내 후임의 후임이 전역할 때까지는 우르르 점검을 나갔다고 전해진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